그 뭐냐, 그 토요일 날마다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미적분투 문제풀이 시간. 걔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고 있어요. 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단원별로 우리 내신 대비의 정석 있잖니? 나오는 거. 그게 1회부터 쭉 단원별로 이게 있는 거잖아. 그거를 미리 풀어보는 시간이거든. 그거를 미리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그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긴 좋은데 시간이 좀 벙 떠 있는 상태라서 참여하기 불편하면 시험지를 받아다가 풀어도 되고, 내가 뭐 시험지 같은 카페 같은 데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학원에 받아가도 되고, 그럴 테니까 풀어보고 동영상으로 확인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돼. 됐죠? 오케이. 조건부 확률. 내가 좀 가혹한가? 애들이 안 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쵸? 맞아요. 일찍 온 사람은 또 뭐가 돼, 시작 안 하면. 내 생각은 그래요. 자, 조건부 확률 정의부터 봅니다. 이게 좀 한참 돼서 기본적인 것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네. 먼저 확률을 쓸 때는요, 집합의 표현으로 다 쓰죠. 집합적으로 다 씁니다. 왜냐면 근원사건, 표본공간 이런 것들이 다 집합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다 한번 나열해 볼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사건을 나열해 보면 사건 전체의 집합이 이럴 거라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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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동전 2개를 던지면 4가지의 사건이 나오잖아. 2 곱하기 2니까 4가지 사건이 나올 거니까 나열해 보면 4개 나오죠.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사건. 한번 읽어봐. 근원사건. 그 다음에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전체 집합, 즉 전체 경우의 수 있죠. 걔를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 표본공간. 근데 써보니까 집합적으로 지금 썼잖아요. 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각각의 근원사건들은 경우의 수와 1대1 대응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는 됐고 집합으로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확률은 집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써요. Probability of A 이렇게 써서 PA라고 쓰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집합 기호를 쓰는 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 A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B라는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교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자. 이렇게 기억나죠? 동시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때만 A 교집합 B를 빼는 거지, 없다면은 이제 안 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있을 거니까 이제 빼러 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다양한 것들이 다 성립하게 돼요. 가령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뺄 확률,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야. 사건을 빼라고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해볼 만해. A라는 사건은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집합으로 보면 너랑 나랑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똑같은데 확률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집합에서 차집합의 정의라는 것은 A에서 B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A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죠.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니까 걔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집합 기호를 그대로 다 따라가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거 성립합니다. 뭐 예를 들어 P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만약에 해보래요. 사실 뭐 얘는 이렇잖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얘가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제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걔를 이제 해석해보면 이럴 수 있어. P에다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해석해도 돼. 뭐 괜찮아?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집합 기호를 다 따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 정의를 제대로 하러 가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단서 조항이 붙어요. 가령 최민구가 남자이면서 하필 노란색 모자를 쓸 확률 뭐 이런 거 남자인 게 분명합니다만 최민구가 서울대 수시를 합격했는데 고대 동시에 합격할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서 조항이 이렇게 붙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잖니. 조건이 아까 그 짝대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짝대기가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거야. 내가 고대에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서울대에 또 합격할 확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부 확률은 결국 이래요. 사건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즉 표본 공간이 너라는 거야. 확률의 전체 집합이 너라는 거야. 납득됐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부분을 나타내겠군. 이런 거거든요. 근데 표본 공간이 B였기 때문에 얘를 표시를 이렇게 하러 갑니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즉 B가 이제 표본 공간이니까 PB분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작정을 해요. 정의를 내려요. 어서 오세요.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끌어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B 뒤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짝대기는 꺾으면 된다. 이렇게 꺾으면 된다. 이렇게 꺾으면 돼. 그래. 그렇게 돼. 그래서 PAB, A 교집합 B,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써보면 P에다가 A 바 B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곱했죠? 이렇게 했어요. 너를 확률의 곱셈 명리라고 불러. 보통 중학교 때 이렇게 하지 않니? and는 곱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and는 곱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걔를 직접 풀어서 설명을 해봤더니 저렇게 되더라. 된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 보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막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PA 이렇게 써놨잖아. 어쨌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얘는 이렇게 써놨잖니. 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표본 공간은 C인 거예요. 표본 공간은 C가 되는 거니까 분모는 얘 그대로 내려가면 된다. P에 C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자는 이 새끼 꺾으면 됩니다. P에다가 A 교집합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납득됐어요? 그 다음에 P에다가 A 바 B의 여집합 이런 것도 보자고. 그럼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되죠? 표본 공간이 이제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P, B의 여집합 분의 P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대로 가면 돼. 뒤에 것을 아래로 깔고 막대기 꺾으면 돼. 됐죠? 수시단어는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탄생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해보자고. 자, 두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오랜만이죠. 해요. 배반, 독립. 독립은 할 말이 많네요. 종속. 세 가지 용어가 있죠. 배반, 독립, 종속. 제일 중요한 게 이게야. 공부를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이 독립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따로 편성이 돼 있을 정도로 확률에서 많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계로 가게 되면 이항분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되고 뒤쪽 후반부로 가면 라플라스 확률을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항 정리랑도 좀 헷갈리기 때문에 독립은 중요해. 일단 용어부터 보죠. 배반이라는 것은 정의가 그냥 이거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확률 없잖아요. 그죠? 됐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A 합 B가 있잖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PA에다가 PB에다가 PA 교집합 B를 빼러 가는 거잖아요.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원래 또는 더할 거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마침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P, A 합 B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소리죠. 배반 사건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된 거죠? 그래요. 되게 쉬워요. 너무 쉬워도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영어만 잘 알면 돼. 독립하러 갑니다. 독립은 서로 다른 두 사건 A, B가 있어요. 사건 A, B가 여러 개도 상관없다. 3개 이상이어도 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항상 제가 들은 예가 있는데 주머니가 있죠.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X가 2개가 있고 동그라미를 뽑으면 사탕을 하나 주기로 했어요. 제가 사탕을 하나 주기로 했어. 그래서 최민구가 이제 최민구 자꾸 내가 내 이름 부르니까 되게 닭살 돋네. 이러지 말고 원빈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해보래. 그러면 5분의 3이잖아. 됐죠? 동그라미를 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게 돼서 두 번째 현빈이 또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얼마죠? 여전히 5분의 3인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금 확률에. 이런 경우를 독립이라고 해요.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잖아. 그렇지. 보건 추출일 경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보건 추출이에요. 원상복귀 된 거. 뺐다가 다시 넣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날